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입니다.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다고, 이렇게 설마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내 개인정보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직접 내가 은행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 개인정보만 있다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통장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고 대출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 빚쟁이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자, 제목부터 충격적입니다. 내가 개설하지 않았는데도 나 몰래 개설되는 계좌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옛날에는 직접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을 가야 되고 신분증 가지고 도장 가지고 이렇게 직접 개설했지만, 최근에는 은행 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만 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 몰래 계좌가 개설당하고 여기에서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난해 8월 시행되었던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만약 혹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도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한 겁니다.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은행 다 해당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우체국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이런 3,613개 금융회사, 단위조합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 신협 이런 단위조합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개설되고 여기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방지하겠다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계속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설마 나는 조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만약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때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A씨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온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 내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서 저는 이런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그러면 카드 취소를 하라 라면서 엉뚱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전화번호로 잘못 전화해서 이때부터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 자체가 가짜고 이 전화를 받은 안내원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내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는데요, 이때부터 모든 사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대포 통장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 링크를 눌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에 나와 있는 링크 절대 누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탈취당했고, 이때부터 본인 인증을 해서 인터넷 은행에서 계좌를 또 몰래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이체해서 빼나가버린 사건, 이런 사건 사고가 최근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대면 계좌에 대한 계좌 개설 막기 위해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입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 가장 많습니다. 전체 가입자 약 53% 정도 나타나는데 60대 이상 고령층 많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실 때는 여러분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시간 될 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통장이 있다면 그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 피싱범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인데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명의 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빼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피싱범이 사기를 치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나오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금융사기 범죄에도 많이 이용되게 되는데, 일단 이런 피싱범들은 계좌 개설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각종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우체국 이런 여러가지 3,613개 정도 되는 금융회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 계좌를 새롭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면 안심차단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만약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싱범 바로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3,613개 금융회사 어디에서든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데 내 정보만 있다면 계좌가 개설되는 겁니다. 이때 나는 안심 차단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찾아가셔서 안심 차단 정보를 공유하겠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겠다 하면 계좌 개설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나 몰래 개설되는 계좌 막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금융사고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이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찌되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내가 신청되었는지 신청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크레딧 포유 or.kr 여기에 들어가셔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는 직접 지금 현재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가시든 아니면 내일 가시든 모레 가시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서비스 반드시 신청하셔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놈 목소리인데요.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시고 내가 혹시 이런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때 나는 당할까 안 당할까 이것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검찰청을 사칭하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혹시 본인 되십니까? 네, 어디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 차례 걸쳐서 공문장을 발부해드렸고요. 네, 본인이 저희 검찰청으로 출석해주지 않으셔서 이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제가 주소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본인 주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안산시 맞으세요? 어디시라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연락드린 겁니다. 이유가 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조사 중에 씨 개인정보가 나와서 네, 조사차 연락을 드린 거고요. 주소는 가능하십니까? 주소 이전에 보냈는데 그 주소 아니거든요. 주소 이전을 했다고요? 네. 본인 그러면 안양시 본인 근무지이세요? 회사도 옮겼어요. 언제 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네, 저희가 2021년도 사건 조사 중에 네, 본인 개인정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조사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통화는 가능하십니까? 내용을 문자로 보내줄 수 없나요? 좀 바빠가지고. 문자로는 안 되시고요. 제가 소환장 등기로 발부해 드릴 건데요. 그럼 주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뭐 어떤 건데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네,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통화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네, 제3자 없는 네, 조용한 것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용한데 어떤 된 거라시죠? 현 시점부터 그럼 모든 통화 내용 녹취로 진행될 겁니다.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이게 되시면 선거채택 어려우세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네. 본 사건은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이시고요.
아직까지는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사건이시고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제3자에게 본 사건에 대해서 유포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제가 사건 내용 설명 후 저희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사건 소장 전부 유관으로 확인 도움 드릴 거예요. 네,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신지 좀. 일단 내용부터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2022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강남구에 위치한 를 포함한 총 7곳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은닉 건으로 주범 김창호를 검거를 했는데요. 본인 혹시 김창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게 아니시고요. 저희가 성매매 단속 중에 김창호를 검거하는 당시 다량의 차명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압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나와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네. 저희 쪽에서 확인된 거는 2021년 1월 27일자로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이 되셨고요. 그 계좌로 인해서 불법 거래가 2,300만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발급받은 지점은 경기도 광명시 출산 지점에서 발급받은 거로 확인이 되시고요. 근데 인터넷 뱅킹으로 안 뜨던데요. 다른 계좌는 안 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개설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 본인이 개설하신 거 맞으세요? 아니죠. 그럼 이 계좌가 개설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계좌가 있으면 원래 인터넷 뱅킹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셨으니까 확인이 안 되십니다. 본인이 확인이 됐으면 어떤 조치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제 명의로 된 거는 통장에 다 나오는 인터넷 뱅킹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은행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다음은 보이스피싱범 치고는 조금 훈련이 덜 된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연변 사투리가 그대로 많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이라면 그 증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란 거는 본인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녹취 중이고.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담당 검사님의 그 신분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 사원증이나 이런 걸 한 번만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보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바로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도 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 네. 지금 사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지금 확인차 연락드린 건데 네. 본인께 자꾸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은 본인 앞으로 출석 요구서 보내드려가지고 본인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제 핸드폰이나 이메일 번호로 혹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거나. 본인한테 연락드린 이유가 지금 바로 이겁니다. 접수가 돼서 지금 이게 본인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확인차 연락드린 건데 자꾸 이러시니까 저희들도 지금 본인한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본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잘 들어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겁니까? 네. 어떤 일인지는 잘 전부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이런 하고 체크카드가 발견이 됐고 네. 그리고 본인 앞으로 이런 대파폰이 지금 발견이 된 상태인데 네. 이런 체크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니요. 따로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시고 이것도 지금 그 범죄자를 검거할 당시에 본인이 명의가 지금 도용이 돼가지고 본인한테 지금 확인서 연락드린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까? 연락을 한번 취해볼게요. 네, 그리고 녹취 상태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이제 녹취 기록에 남길 거고 증거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피해자라 하신다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피해자 입증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김태호 검사입니다. 자,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이 ***마, 죽이고 싶어. 검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거저. 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피해자가 이미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피의자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연락드린 거고요. 아, 그래요? 검사에 출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48시간 이내로 오시면 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시면 되신다고요. 오늘 가도 될까요? 오늘 오셔도 되시고요. 제가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도착해도 저녁인데 제가 아직 그리고 네.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한테 일단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오셔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녹취로 증거물로 남겨서 피해자 입증을 도와드릴 수도 있거든요. 녹취로 피해자 입증이요? 네네. 제가 금요일에 제주도 4박 5일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걸 취소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 드린 이 이유는 지금 이번 사건이 지금 본인이 이번 사건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이고요. 피해자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피의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지금 피조사자 신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는 이번 사건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화 드린 것도 지금 녹취폰으로 지금 전화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녹취로 증거물로 남겨서 피해자 입증을 받으셔도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굳이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 드린 것도 지금 이 녹취로 증거물로 남겨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시면 상황입니다. 그 전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서울중앙지검 공식 전화가 아니라 이 개인 폰으로 연락을 드린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녹취폰으로 녹취폰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전화 외에는 제가 따로 연락받은 게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사칭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그러시면은 지금 본인이 의심하시니까 출석 요구서를 그냥 보내드릴게요. 일단 계속 전화는 진행해주세요. 제가 출석하기 어려워가지고 보내주시고 일단 메시지로 중앙지검이라는 확실히 믿을 만한 거를 문자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전 초짜 보이스피싱 사기범인데요. 목소리에서 이미 의지가 꺾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히려 불쌍해지는 목소리입니다. 본인께서 어떤 생각으로 협조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구속영장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 지금 통화가 안 되시고 지금 그러면 아마 내일 제가 오전 중에는 출근하는데 소환을 해서 그 상황 따라서 대면 조사 아니면 구속 수사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그냥 어떤 사건인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본인 명의로 된 계좌도 그렇고 일단 본인 앞으로 된 사건 공문도 일단 확인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할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녹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이건 잠깐 쉬었다가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내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조사 받으려니까 난 죄 없어요. 없는 건 아는데 그러면 내일 오전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일단 오늘 소환서 보내드릴 테니까 본인께서 확인하시고 내일 오전에는 시간 내셔서 직접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선상으로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와서 대면 조사 내일 오전으로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소환장 일단 발부해드릴게요. 사건 조회랑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이게? 사건 조회 내가 나중에 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 성함이랑 그 계좌 거래 내역서에 본인께 확인할 부분도 있고 절차 과정이 지금 안 되시잖아요. 지금 본인께서 지금 협조 이 절차가 지금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하세요. 내일 토요일인데 근데 돼요? 네, 내일 오전 저희가 오전까지 근무는 합니다. 5시 전으로는 아마 소환장은 확인되실 거고요. 그러면 본인이 확인하시고 내일 오전 중으로 출석해서 일단 대면 조사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선상으로는
지금 안 된다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소환 조사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알려주신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 공지사항 보려고 눌렀는데 아예 안 넘어가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루된 분들 많으니까 그 조사 대상으로 최대 빠르게 본인들께 사건 공문이랑 이 부분 확인을 위해서 지금 이게 엠바고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엠바고 사건이라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과학수사부 6월호라고 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다 클립만 되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이유랑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결과 나오는데도 연락드려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좀 바빠서요. 네. 네, 5번째입니다. 비교적 보이스피싱범 전문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피해자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본인 되십니까? 네네. 예, 저는 서울중앙지검 최진우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연락드린 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법 자금 원익건으로 몇 가지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요. 예, 현 시점부터 이제 모든 통과 내용은 다 녹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3자의 목소리나 자범이 섞이게 되면 정말 채택을 어려우십니다. 네네. 현재 근무 중이세요? 자택이세요? 근무 중입니다. 예, 잠깐 단독진 공간으로 자리 이동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이동했습니다. 네, 지금 주변에 소음이 들리시는데요. 이게 지금 공항 내부라 소음이 조금 들릴 수 있어서 그래. 아, 공항 내부시고요. 네네. 예, 우선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사항이 많고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이제 유출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가능하다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 내용 설명 후에 이제 저희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사건 소장부터 유관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고 우선 제가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2022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 7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원익 혐의로 저희가 주범 김용식을 검거를 했는데 이제 혹시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예 모르는 분입니다. 일단 지금 본인 앞으로 나오는 그 공문장에 대해서 제가 유관으로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 통화 중에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 가능하시죠? 네.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창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시고 잠시만요. 맨 위에 URL 창을 이제 공백으로 지워주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저 공백으로 지워놨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예, 하나하나 4점 26점 38점 30. 네, 좋습니다. 예, 접속하시면 되세요. 네, 접속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홈페이지. 네네네. 예, 하단으로 당겨 보시면은 온라인 민원 옆에 나의 사건 조회라고 나오실 거예요. 예, 나의 사건 조회 클릭해 주시고 비회원 실명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건 소장이 확인되세요. 눌렀습니다. 예, 그리고 비회원 실명 확인이라고 나오시죠? 네. 비회원 실명 확인하시고 이제 사건 번호 확인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실명 확인 다 하셨어요? 여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언제 연락하시나요? 좀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쯤 연락하시냐고요?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저도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으세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귀를 뭐하러 들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6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결국 자기가 화를 내고 마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네, 근데 경찰에서 전화 주신 거 맞죠?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전화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고 저희가 이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통장 명의자인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대다수 분들은 명의도용으로 통장이 개설되셨지만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하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본인께서도 김영신 일당들이랑 단돈 10원이라도 오갔는지 뭐 양도금 판매한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이동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이 진위 여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걸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본인 앞으로 절대로 개인 번호로 전화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인가받은 녹취용 단말기로 이 본인 앞으로 녹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인지되십니까? 아니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출석을 하는 건지. 그러면은 본인께서는 김영신이라는 사람도 모르시고 우리는 그걸 개설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신데도 저희 법적으로 입증될 만한 피해자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내 통장을 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는데 소환단 발부할게요. 일단은 출석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잠깐만요.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앞부분에서는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집중 안 하시고 아닙니까? 아니 그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수사관님 내가 그러면 그 남북에 확인해봐도 돼요? 네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조직 범죄 수사관 메모가 나시면 메모하십시오. 아니 확실한 거예요? 아니 메모하시라고요. 자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확실하나 안 확실하나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일단은 수사 안 하실 거면은 제가 소환차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오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스피싱 하도 많아서 의심을 해서 제가 돈 달라고 하셨습니까? 개인정보 여쭤봤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한테? 아니 화를 낸 게 아니라 본인 사건이지 제 사건입니까? 저희도 바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바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 바쁜 건 이해돼요. 지금 저한테 지금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돈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소속이랑 그러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메모하시라고요. 지금 메모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석 영수서 보내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일단은. 아니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 핸드폰 여기까지 문자가 되신데 아니 싸가지가 없네. 저 소환차 발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님, 네, 담당자고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 결과 나오셨고요. 네. 현재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작업은 너무 잘 되셨어요. 네네. 지금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셨고요. 네네. 금리는 13.9% 나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상환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시니까 네. 상환 기간이랑 결제를 며칠로 할지 계약 체결 전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 건데 그때까지만 생각하면 되시고요. 네네. 이제 한도랑 금리 듣고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상품 자체가 작업을 한다 해도 우량직군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상품이에요. 혹시 상품 이름이 뭔가요? 고객님, 편법 전산작업 대출이요. 네네. 그런데 저희 지점장님이 승인해 주셔서 강제 승인권으로 입금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이제 계약 체결만 하고 입금만 받으시면 되시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고객님 신용도로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전산 작업으로 갑자기 신용도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 통장에 입금 처리해드려도 금감원이나 아니면 은행연합회 쪽에서 백이연백 감사가 나와서 지금 확인해보니까 현재 지금 연체 이력도 좀 많으셨고 지금 가장 중요한 DSR 초과에 조회 건수 많았는데 어떻게 삭제되면서 입금이 된 거냐, 이거 작업한 거 맞지 않냐 이러고 투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전산팀에서 요청을 한 게 고객님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고객님 지인분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이체를 받아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요청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인분이 단순히 입금만 받아주시는 거니까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인분이 보증이나 참고인이 아니에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보증인, 참고인은 저희 나라에서 2018년도 1월부로 아예 전면 폐지가 됐고요. 그렇다고 지인분이 채무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지인분 신용에 문제가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말 그대로 입금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지인분은요. 서류 보내는 거 당연히 단 하나도 없으시고요. 모든 서류는 다 고객님 걸로 대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주변 분들 중에 가족분이나 회사 동료분이나
주변 지인분들 정말로 누구나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괜히 아시겠지만 도움만 주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편법이다, 작업이다, 비용이 든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지인분께서 불안해하실 거니까 절대로 말씀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내 앞으로 원래 뭐 한도는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서 금융사 이름으로 들어온 돈은 내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잘 아는 대출 담당자한테 부탁한 거다. 문제 없으니까 입금만 받아달라 말씀해 주시고요. 뭐 아니면 더욱더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작년에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대출 받아봤고 너한테 피해 없고 문제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말씀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나이 제한만 있는데요. 나이 제한이 만 25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넘으신 분들은 금융사 자체에서 입금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만 참고해 주시고 지인분 동의 구하시고요. 총 4가지예요. 본인 확인차 지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이렇게 총 4가지만 문자 주시고요. 문자 주시면 제가 지인분하고 통화를 할 거예요. 저희도 지인분 본인 계좌가 맞는지 간단히만 확인하고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저도 지인분께 다른 말씀 아예 안 드릴 거고요. 단순히 지인분 본인 계좌가 맞는지 그리고 입금만 받아주는 거 동의하신 건지 이렇게 딱 2가지만 여쭤보고요. 계좌 본인 확인만 하고 전화 바로 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인분께서 이거 고객님 대출인데 내 주민번호가 왜 들어가냐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고객님. 이게 왜 들어가냐면 당연히 글을 이렇게 치면은 지인분께서 고객님께 자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실제로 그런 사고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금 처리해드리는 게 절대로 개인 돈 아니라 금융사 자금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본인 확인만 해드리는 거고 그래 지인분께 말씀하실 때 보면 대출이다 보니까 좀 꺼려할 수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씀 안 하시고 부담 한 듯이 말씀하시면 지인분도 불안해서 도움 안 주실 거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당하게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이 담당자 내가 실제로 잘 알고 안면 있고 이렇게 대출 받아봤고 너한테 피해 없다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말씀만 잘하시면 지인분도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캐피탈 어디 지점인가요? 저희가 정상적인 진행 고객님 캐피탈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 편법이잖아요. 여러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정확히는 은행연합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3개월 뒤에도 은행권 대안이 가능하신 거예요. 은행연합회 소속이라고요? 네네네. 거기서도 그냥 뭐 담당인가요? 직원인가요 그냥? 영업사원? 영업사원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성함이 진짜 영자요? 네네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은행이면은 지금 6시니까 끝나지 않았나요? 고객님 저희가 항상 업무가 6시 반까지다 보니까 그 안에만 연락을 주면 되시는 거고요. 네. 고객님 네 일단은 저희가 입금되기 맞춰놨으니까 정말로 거의 다 끝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당일 입금 가능하신데 혹시나 좀 지인분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저희 입금되기는 이번 달까지 맞춰놨으니까 뭐 오늘이건 뭐 내일이건 뭐 다음 주라도 지인분 한 번만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당일 입금 처리는 꼭 도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네. 여보세요? 모임 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법원 등기우편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부탁드린 곳은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저희 측에서 등기우편 한 차례 발송해드렸었는데 수령을 못 하셨어가지고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발송해드릴 거고요. 본인 직접 수령 가능하시고 대리 수령 어려우시고요. 이유가 뭐예요? 법원 등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로 날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건 관련해서 나가시는 건데 혹시 뭐 이전에 사건 안내 받아보시거나 사건조 해보신 거 없으실까요? 네,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사건 안내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네. 그렇지만 간단하게 사건조회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인터넷 사용 가능하실까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네. 네, 인터넷 하나 켜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정현이라고 하셨죠? 이정현입니다. 그 법원 소속이신 거예요? 아니요, 대검찰청입니다, 선생님. 인터넷창 켜주셨나요? 네. 주소창에 나가요. SPO.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갈게요. 네네, 대검찰청이십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혹시 본인 맞으신가요? 어디시죠? 지금 연락드린 곳은요, 저희는 대검찰청 특별에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뭐 때문에 전화 주신 건데요? 본인 5월 10일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락드린 사람은요, 저는 김지원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법 자금 운리건으로 참고인 조사차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네. 지금 혹시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바쁜데 빨리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럼 출석 요구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출석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일단 저희가 해는 시간부로 본인 앞으로 금융권 존속 조사를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본인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김영씨 일당과 단돈 10원이라도 불법 자금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본인께서 진술하신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불법 대포 통장으로 간주해 동결 처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뭐라고 요즘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사기가 많은데 지금 저랑 통화하시는 분이 정말 경찰분이 맞는지도 제가 그런 부분은 담당 저희가 검사님이 계시니까요. 본인 앞으로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럼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은행권 간단히 진술 받겠는데 피해자 입증 조사는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에서 녹취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녹취 내용은 본인 진술 토대로 김영신 공판때 본인 앞으로 피해자 입증 증거 자료를 채택이 될 거고요. 본인께서 진술하실 때 아시는 내용만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뭐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만 식구시해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실례지만 뭐 자택이십니까? 시방입니다. 김명신 일당들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도마에 입금받고 물품을 안 보내 금융 범죄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일명 먹튀 사건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 차명계좌가 사용되었고, 근데 저희 내린 계좌인데 제가 어떻게 모르죠? 일단 통장번호 끝자리가 있는 은행 차명계좌고요. 이 김영씨 전직 은행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면은 제가 어플을 사용 중인데 거기에 그 계좌가 떠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김영씨 일당들이 전산상으로 차명계좌로 이로 인해서 범죄 저질른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동용당하신 피해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십니다. 예, 조사하는 모든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하게 됩니다. 네. 증거자료를 채택이 돼서 피해자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녹취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녹취 중에는 목소리 외 자범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개입되면 안 되고요. 네. 예, 본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사건 내용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알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은닉 또는 허위 진술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지금 계시는 장소는 어디시죠? 지금 카페에 있는데.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관여된 바가 없고 피해자이시라면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만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본 검사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해 문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본인이 모르는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는지 지금 조회를 할 건데요. 네. 예, 조회하기 전에 이 사용하시는 계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산보호 설정 향후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자산보호 설정이란 것은 이 시간 이후로 본인도 모르게 이 금융자산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정부에서 그 피해를 보존해주거나 또는 본인 명의가 도용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음을 인정해주는 절차로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께서 잘 모르시고 확인되지 않는 계좌들에 대해서는 동결 처리 시킬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공범 중 2명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연히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자산보호 설정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사용하시는 금융권에 대한 상호 진술을 먼저 받겠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카드가 몇 개십니까? 카드는 아마 한 개로 제가 생각해요. 체크카드입니까? 네, 체크카드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사용하고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씩은 같은 거는 안 쓰십니까? 페이페이로 쓰긴 써요. 주식거래 통장은 없습니까? 그 주식 거래는 옛날에는 그만뒀고요. 그리고 주택청약에 아마 하나 들어가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0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발견되는 계좌들은 다 동결 처리시킬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뭐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체크카드에 3만 원 있고 청약에 700만 있고 은행에 100만 있습니다. 네. 일단 보도 신청에 관한 진술을 받았고요. 네. 자산보호 설정은 담당 검사님께서 지금 전화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전화 잘 받아주시고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그 전화 거신 분이 누구라 했죠? 서울중앙지검 네. 신흥범죄수사팀 김민석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그 녹취 중에는 이제 자금이나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되면 안 되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수사 종료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전화 받고 계신 곳이 뭐 학교이신가요? 아니면 뭐 자택이세요? 지금 자택입니다. 네, 왜냐면 녹취 상태에서는 지금 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이제 녹취 기록에 남길 거고 본인을 대신하여 증거 자료를 채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사건은 지금 강기석 교회 6명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사기 사건이고 지금 4명은 검거를 했고 2명은 미검거 상태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금 고가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놓고 지금 물건을 안 주고 금품만 편취한 사건입니다. 지금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각각 2장과 위조된 복제폰이 포함됐습니다. 그 혹시 중고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이트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사이트요? 그 분이 내 명의를 이용해서 그걸 가입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의 명의를 이용해서 가입했는데 거래를 제대로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명의로 이제 대포 통장하고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기를 치셨단 말씀이세요? 제 명의로 그게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어느 통장이 어떤 은행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걸 조회할 수 있어서요. 네, 그 은행하고 인데요. 이거는 본인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은행에 출석을 안 하시면 은행에서 이거 개설을 안 해주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요. 지금 그 계좌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일단 제가 공문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본인이 뭐 휴대폰으로 뭐 조사를 하시겠다는데 통장이 지금 저희 검찰에서 동결 처리를 시키는데 본인이 어떻게 조사를 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 계좌에 돈을 한번 지금 동결 처리가 됐다고요? 지금 방금 전까지 거래가 됐는데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방금 전에 돈이 들어갔는데 동결이 된 거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대포 통장이라는 게 본인 지금 어떤 통장인지 모르세요? 대포 통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본인 명의를 가지고 지금 가짜 통장을 만들으셔서 본인이 은행에 출석을 안 하시는데 본인 명의로 어떻게 계좌를 개설을 하시겠어요? 이러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 통장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행에서 개설하신 게 아니시라 명의가 지금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검찰청에서 연락을 드린 거 아니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본인 지금 말씀 너무 많으신데 제가 본인 앞으로 소환장을 좀 발부해 드릴게요. 나와서 본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시고 한번 조사 받아 보세요. 네, 언제쯤 가면 될까요? 여보세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